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 얘기입니다. 더 거슬러 가면 인텔 파운드리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한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엔비디아, 또 TSMC, 브로드컴, 퀄컴 이런 데서 합작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을 인수를 해서 TSMC가 운영을 해라.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났었거든요. 만일 이게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삼성이 엄청나게 어려운 그 경우를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어제 그 GTC 2025에서 인텔 인수 연락받은 바 없다. 인수 아직까지는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뉴스가 났는데 TSMC도 우리도 인수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자, 그동안에 인텔 파운드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돌았거든요. 그걸 한번 볼까요? 시나리오 1, 2, 3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1번 시나리오는 TSMC가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인텔 파운드리 지분을 인수한다. 근데 이 지분도 보면 여기 보면은 50%가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는 인텔이라는 미국 회사를 대만의 TSMC가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하지만은 거기에다는 넘기지 않겠다. 미국 회사로 그냥 놔두겠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번은 IDM을 주겠다. IDM이 뭐냐면 종합 반도체 회사에 설계도 하고 파운드리 나오고 이 메모리 반도체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 IDM은 삼성전자하고 인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해서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3은 삼성전자, 암 등 이렇게 새로운 기업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TSMC나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얘기는 인수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게 글로벌 기업에서의 얘기라는 거는 우리가 100% 다 될 때까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합작 회사를 세워 인텔의 파운드리 지분을 함께 인수하자, 이 제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AMD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퀄컴이라 이런 데서는 말 안 꺼냅니다. 왜냐면 저걸 인수해서 왜냐면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퀄컴 이런 다 회사는 팹리스입니다. 자기들이 반도체 칩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TSMC가 미국 기업 물량을 싹쓸이 한다면, 그러니까 인텔의 파운드리 그 부분을 인수를 해서 50%를 넘지 않는 어떻게든 컨소시엄을 해서 인텔 파운드리 인수를 해서 만일 그런다면 미국의 그 기업들 팹리스의 물량을 싹쓸이 하는 건 불보듯이 뻔한 거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가 어려움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는 엔비디아, 오늘은 TSMC에서 이제 인텔 파운드리 부분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일단은 안도하는 겁니다. 자, 인텔에 한번 보죠. 인텔 파운드리가 매출이 작년에 175억 달러였고, 그 다음에 적자가 13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아무리 올려봐야 그냥 적자죠. 그러니까 이게 적자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은 한 6조 이 정도, 시장 점유율은 1%밖에 안 되죠. 내부 거래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공장에 내에서 4개의 공장을 지금 신설하고 있죠.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78억 6,500달러를 보조금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인텔 파운드리를 살려야 되니까 TSMC도 끌어들이고 엔비디아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TSMC는 안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TSMC는 지금 TSMC의 대표가 웨이저자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미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한번 인텔 파운드리 인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나 투자금 부담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팹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자, 이제 요렇게 보시고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젠슨 왕 CEO가 인텔 인수 연락받았다.
주목받은 바 없다. 엔비디아는 칩 회사가 아니다.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AI 인프라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AI 인프라 회사, 팹리스 설계를 하는 거지. 나는 아니다. 나는 거기에 발을 안 담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젠슨 왕 발언 이후에 19일이죠. 그러니까 어제만 그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뭐 한 7% 가까이 그냥 곤두박질을 쳤죠.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젠슨 황 CEO는 TSMC하고 함께 인텔 파운드리를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삼성,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누구도 우리를 컨소시엄에 초대한 바 없다. 다른 사람들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딱 잘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초대받지 못한 파티라고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말을 로이터 통신에서 12일 날 얘기를 했거든요. TSMC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과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인텔 파운드리를 인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NO 해버린 겁니다. NO 아니다. 이렇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TSMC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파운드리 인수 고려한 적 없다. 딱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그 기업인 대만 TSMC가 한 간부가 아니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삼성에 비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이 얘기입니다. 이런 코멘트는 자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텔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investing.com에서 보면 이 3월 14일이고 3월 17일 날 주가가 쫙 올라갔죠. 그래서 25달러를 넘어서 26달러 이 선까지 쫙 올라갔었죠. 근데 오늘은 여기 24달러 여기 딱 걸쳐 있는 거죠.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 아마 내일 주가도 아마 보면은 이거보다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는 TSMC가 인텔 파운드리 부분을 인수할 것이라고 예상, 관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만의 디지타임스가 TSMC의 이사회 멤버이자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대만의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죠. 그리고 TSMC는 대만 정부의 지분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고 대만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폴 리우라는 사람이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 매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TSMC 이사회에서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인수를 논의한 적이 없다. 디젤과 휘발유처럼 함께 태우기 어려운 조합.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거 보면 디젤과 휘발유를 함께 태우기가 어려운 조합이다. 참, 완전 그냥 디젤 차에다 휘발유를 넣으면 엔진이 서버리고 휘발유 차에다가 디젤을 넣어버리면 서버리는 것 돈 몇백만 원씩만 들잖아요. 그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유를 썼어요. 참 비유 굉장히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날 폴 리우는 TSMC가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최첨단 제조 공장을 대만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 그러니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다 팹을 여러 개를 짓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최첨단 공정,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하는 2나노라든가 그 다음에 1.8, 1.2 이런 나노들은 대만에서 먼저 하는 것이고 미국에는 뭐 3나노, 4나노, 뭐 7나노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대만 중심 이 반도체 전략을 세워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인텔이 팻 겔싱어가 그만두고 새로운 수장이 전에 이제 케이던스라는 설계 회사의 CEO였던 립 부탄이라는 이 대만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엔비디아도 대만계, AMD도 대만계, 그 다음에 인텔의 이제 새로운 CEO도 대만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대만계가 이 지금 반도체 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다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프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칩 설계 하드웨어 및 서비스 회사인 케이던스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뭐 삼성전자가 어떤 첨단 뭐 3나노, 2나노 이런 걸 하게 되면 저기에서 테이프 하우스를 끊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장 CEO를 맡았었는데 작년 8월에 이사회하고 의견 차이로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24년간 2년 동안 인텔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텔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텔의 이사의 이사로서 이제 그 멤버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준비하는 인텔 팀 전체의 노력을 기반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게 되어 기쁘다. 이야, 지금 인텔은 침몰하는 그 배거든요. 침몰하는 배. 지금 뭐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인데, 하여튼 이 회사를 이끌게 돼서 기쁘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내용이란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임 CEO였던 팻 겔싱어가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게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그래서 탄 CEO는 겔싱어 전 CEO의 전략 실행 방식이 부정적이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방대한 조직 구조, 그러니까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자가 엔지니어가 수뇌부에 있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는 빈 카운터, 콩 세는 사람들, 이건 회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요직에 앉아 있으니까 회사가 이렇게 결단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텔 황금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CEO 앤드 그로버가 말했던 것처럼 편집점 환자만이 살아남는다. 참,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희 회장님 도 그런 얘기를 하죠. S급 인재 한 명이 뭐 몇십만 명을 벌어 먹인다, 이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완전 편집적 환자라 그러면 이거 정신병자 같은 얘기죠. 그런데 반도체 어떤 하나를 그냥 연구하고 매달리는데, 이거 지금 엔비디아에도 많은 사람들이 퇴근을 하라 그래도 퇴근도 하지 않고 저녁에 불 켜놓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초기 멤버들이 뭐 이렇게 그 자사주라든가 이렇게 받아서 억만장자가 돼버렸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이렇게 살려서 살아남겠다는 얘기죠.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 52시간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이 편집점 황자,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한 이런 인재가 인텔을 살릴 것인데 이런 인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가 또 AMD라든가 이런 데 전부 대만계가 차지하면서 회사를 굉장히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프탄이 인텔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인텔의 파운드리를 인수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 TSMC도 우리를 파운드리 인수를 고려한 적이 없자 삼성전자가 지금 안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안도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만일 이 엔비디아하고 TSMC 어떻게 이렇게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인텔의 파운드리 인수를 한다? 삼성은 진짜 파운드리가 폭망하는 거거든요.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에 GTC 거기에서 삼성에 대한 얘기도 몇 가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작년처럼 파격적인 것은 나온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젠슨 황이 인텔 인수 연락받은 거 없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다.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한전만 대표가 와서 이제 파운드리를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내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